네, 이어서 원자핵의 발견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의 발견 살펴봤죠.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를 발견했다. 네, 이제 원자핵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자핵은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뭔지 우리 같이 그림을 통해 먼저 알아볼게. 일단 알파 입자가 뭐냐면 되게 크기가 전자보단 크지만 금 원자보단 작은 이런 입자예요. 다시 적어보면 크기는 금 원자보다는 되게 작고 전자보다는 큰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금박, 되게 얇은 금박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금박은 우리가 되게 얇게 만들 수가 있잖아. 이 금박을 되게 얇게 지금 만들어내면은 이 금박이 그 원자 한두 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금박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금박은 이렇게 원자 한두 겹이다 라는 건데, 지금 여기다가 금보다 적고 전자보다 큰 알파 입자를 이렇게 튕기면은, 이렇게 쭉 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였어.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에 입각하면은 그냥 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인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 같은 거에 지금 전자가 혹 박혀 있으니까 알파 입자는 대부분 이렇게 통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험 결과를 예측을 먼저 했을 때는 지금 알파 입자 이렇게 쐈을 때 전자들이 아니라 알파 입자가 그냥 다 통과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알파 입자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설명했나? 네, 어쨌든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전자보다 질량이 매우 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입자 대부분이 거의 휘지 않고 통과를 했다. 그러니까 입자 대부분이 통과를 했어. 그런데 지금 소수의 알파 입자는 약간 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극소수의 알파 입자는 반대로 튕기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러더포드가 좀 의문이 드는 거지. 톰슨의 원자 모형에 의해서는 입각하면은 지금 대부분 전자들이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소수의 휜 알파 입자는 뭘까?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튕겨 나온 이 알파 입자들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러더퍼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우리가 직접 실험을 했어 봐봐. 우리가 지금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했어. 근데 대부분 입자가 통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 대부분 조금 통과했어. 근데 몇몇의 휜 애들이랑 튕겨 나온 애들이 있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냥 실험이 잘못됐나 보다, 이 튕긴 새끼는 뭐야, 아이씨 다 통과해야 되는데 뭐야,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이 대단한 과학자인 러더퍼드는 이게 이상한 거야. 왜 몇몇 애들은 휘었고 왜 몇몇 애들은 튕겨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튕겨 나오려면은 어떤 애랑 충돌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을 한 그 입자는 되게 무거우니까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원자의 중심에는 되게 무거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휜 애들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에 질량이 큰 플러스의 무언가가 있으면은 이 알파 입자가 지나갈 때 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실제 실험 결과를 설명할 때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예상처럼 통과를 했어. 이렇다는 얘기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는 톰슨의 원자 모형은 약간 여기서는 맞는 얘기지. 그 말은 맞는 얘기죠.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맞는데, 지금 이렇게 휜 애들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중심부에 플러스 전하가 있겠구나. 튕겨져 나온 애들은 뭘까? 중심부에 무거운 애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자의 중심부에는 원자핵이라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돼서 원자핵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 빈칸을 채워보며 다시 정리를 해보면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우리 지금 이렇게 계속 설명했던 이 금박에다 알파 입자 쏜 거 이게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뭐냐라고 하면 알파 입자를 금박에 충돌시키는 실험에서 대부분의 입자들은 금박을 그대로 통과하지만 일부의 알파 입자들이 예상보다 큰 각도로 휘거나 심지어 튕겨져 나오는 것을 보고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크기가 작으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성자가 아니죠. 원자핵이죠.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의 존재를 양성자가 아니라 원자핵의 존재를 생각을 했다.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했다.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뭐냐라고 하면 얇은 금박에 알파 입자들을 쏙쏙쏙쏙 쐈을 때 지금 대부분 통과하지만 튕겨져 나오거나 휘는 애들이 있다. 이런 걸 보고 원자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알파 입자의 성질은 알파 입자의 정체는 헬륨의 원자핵이었다고 해요. 헬륨 원자핵. 그래서 헬륨 원자번호 2번이죠. 그래서 양성자 2개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헬륨은 중성자가 2개 있는 이런 친구예요.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2개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이게 바로 헬륨 원자잖아. 근데 여기서 전자를 뺐어. 이걸 보고 헬륨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원자에서는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자들이 고르게 퍼져 있어서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우리 이런 비유들이 있어요. 원자 한 개를 저기 축구 경기장이라고 놓으면은 축구 경기장 가운데 있는 축구공이 원자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헬륨 원자에서 전자 2개를 뺀 헬륨 원자핵은 되게 크기가 조그맣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보고 헬륨 원자핵 알파 입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은 전자보다 매우 크지만 금원자보다 매우 조그만 크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지금 톰슨의 원자모형에서 또 원자모형을 바꿔줘야겠지. 양성자를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모형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자의 중심부에 무겁고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고 전자는 그 뒤를 빙글빙글 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원자모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처음부터 맨 처음에 돌턴은 그냥 쪼개지지 않는 동그란 공이다 라고 해서 돌턴의 원자모형 이렇게 그려줬는데 전자가 발견됐으니까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띤 공에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있다 라고 하는 톰슨의 원자모형 푸딩 모형 그 다음에 전자가 발견됨에 이어 원자핵도 발견됐어. 그럼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형 러더포드의 원자모형을 이렇게 원자모형이 계속 변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원자 모형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죠.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원자 껍질을 들고 있다고 했지. 네, 그럼 또 원자 모형 바뀌겠죠? 또 바뀌고 지금 현대에는 어떤 원자 모형을 생각할 수 있을지 그거를 또 다음 단어에서 배워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성질을 정리한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이 표는 수능 특강에 있는 걸 끌고 왔고요. 하나하나 살펴볼게. 일단 양성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질량이 여기 되게 조그맣지.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까? 우리 보통 양성자 하나 있는 거를 보고 수소 원자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자는 매우 더 질량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 때도 질량수 이야기를 할 때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전자의
전자의 개수는 뭐 질량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야. 왜냐하면 양성자랑 중성자에 비해 전자가 매우 가벼우니까. 여기 보면 상대적 질량 1, 1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1 더하기 180 1836분의 1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거의 1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비유를 들면은 100억 있는 사람한테 10,000원을 더 주어줘 봤자 내 소유 재산은 100억 10,000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야. 난 100억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과학에서는 주로 어떤 엄청 큰 숫자랑 작은 숫자를 더했을 때는 그냥 근사시켜서 그냥 더 큰 숫자 더 하나 많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원자의 질량에서 전자는 미미하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밑에도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되게 작다. 그냥 작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에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해보세요. 거의 1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양성자 1몰개는 거의 질량이 1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상대적 질량이라는 게 1몰의 질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이 전하량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나와 있지. 얘에다가 6.02 곱하기 10 23승 곱해보세요. 그러면 96485 나올 겁니다. 96485는 패러데이 상수라고 나중에 물리 시간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그래서 전하량도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이 숫자 외워야 되냐고? 아니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대충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양성자랑 중성자 보면은 거의 비슷하지. 지금 소수점 셋째 자리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거의 같다. 상대적 질량 거의 1이다 같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네. 그러면 우리 핵 반응이 일어날 때 통합과학에서 핵 반응 배웠죠. 핵 변환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때 질량이 줄어들죠. 질량이 손실돼. 근데 E는 MC 제곱이라고 이 식을 배웠을 거예요. 질량이 손실됐다는 소리는 지금 질량이 빠져나간 만큼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에너지가 더 나왔다는 소리지. 그래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때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약간 TMI로 아마 물리 시간에 핵 반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핵 반응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화학 반응이 아니야. 그래서 화학 시간에 그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냥 양성자, 중성자 질량 거의 비슷하고 전자는 존만해가지고 무시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하량은 양성자랑 전자랑 딱 좀 부호만 다르다. 상대적 전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조했듯이 원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 라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막 숫자를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양성자, 전자, 상대적 질량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알아둬야 되는 데이터 상대적 질량 양성자 1, 중성자 1 그리고 전자한테 매우 작아서 무시한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적 전하 양성자 플러스 1, 중성자 0, 전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막 그렇게 막 외우는 그런 숫자는 아니야. 그냥 이런 입자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다음에 원자를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 일단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도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 원자 번호랑 같은 게 양성자 수죠.
그 중성 원자에서 양성자수랑 정자수도 같다라는 거고, 질량수가 뭐냐라고 하면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량수라는 게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인데, 그럼 전자는 왜 안 더하냐라고 하면 전자는 존만해서 있으나 없으나다라는 거였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이거를 원자로 우리가 표기를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어. 지금 탄소의 원자 번호는 지금 요쪽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원자 번호 6이죠. 그래서 왼쪽 아래 6 이렇게 써주고, 탄소의 질량수는 12짜리가 있고 13짜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탄소는 12예요. 그래서 여기 12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량수 12, 얘는 왼쪽 위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원자를 표기할 때 원소 기호를 적어,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는 양성자수를 적어주고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적어준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지금 이 규칙에 의해서 알파 입자를 우리 같이 표기를 해보자. 알파 입자가 뭐라 그랬어? 아까 헬륨 원자 핵이라고 했지. 헬륨 원자 핵의 양성자수는 2개예요. 그리고 이 알파 입자인 헬륨 원자 핵의 중성자수는 2야. 그리고 헬륨 원자 핵이니까 지금 전자가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양성자수가 2개니까 전자가 없어. 그럼 전하량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2 플러스 이렇게 될 때 헬륨 알파 입자를 표기를 해보면 알파 입자는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헬륨인데 지금 원자 번호 2고요. 양성자수 중성자수 더한 질량수는 4고요. 그리고 전하량도 표시를 해줘야겠지. 전하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른쪽 위에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하나 풀어볼게요. 교과서 61쪽에 있는 건데, 지금 요거에 지금 구성하는 입자들의 수를 각각 표기시를 하라고 했네. 일단 양성자수 몇 개일까? 양성자수는 지금 원자 번호랑 같으니까 원자 번호가 요거지. 13이에요. 그럼 이제 중성자수는 몇 개일까? 일단 질량수가 나와있지. 질량수는 27이죠. 27을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네모일 거야. 그럼 네모는 14네. 이때 전자수는 지금 전하량이 3 플러스야. 그렇다니 이게 양성자수가 3개 더 많다는 거죠. 전자수보다. 그럼 전자수는 10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자의 표기를 보고 양성자 몇 개고 중성자 몇 개고 전자 몇 개고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전자 몇 개라고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이 입자를 이렇게 표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밑에 기출문제 적용하기를 하나 선생님이 갖고 와봤어. 지금 우리 방금 했던 이 원자의 표기 개념이랑 원자의 구성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